궁금한 게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데 매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면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그냥 낸다고 안 하죠. 토해낸다고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 또 연말에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연말정산의 꿀팁 프라임 세무회계 남윤희 세무사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무사님, 우리 연말정산이요. 이게 2023년이 다 간 것 같기는 한데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연말정산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이나 이제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기간 내에 추가로 불입을 할 수도 있고 또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안 입는 옷이나 가전 등 현물을 기부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기부를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취약 전 아동 학원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기기 구입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은 따로 발급 받으셔야 하고 부양가족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는 암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2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의료기기 같은 게 약간 헷갈리는 게 제가 이거 동네 주민들한테 받아온 OEM 질문이거든요. 안마의자 이런 거 해당되냐? 해당됩니까 이런 거?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세법상 정해져 있는 뭐 장애인 보전기구라든지 의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 근데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에 약간 달라지는 게 있죠?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 손녀로 확대가 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전년 대비 5% 이상 상향이 되었고 연금저축 납입 한도도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일 관심 많으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일원화가 되었고 급여가 1억 2천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지출액과 문화비 지출액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을 포함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는 한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요. 지금 며칠 안 남긴 했습니다만 올해 카드를 남은 기간 동안 요걸 채워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다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 이상인 사람이 신용카드 실적이 만약에 900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면 총 급여액의 4천만 원 네, 25%인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아서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까지는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 주시겠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걸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게 맞습니까? 맞아요. 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로 들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가시면 9월까지 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 내 사용액을 입력해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남은 기간 소비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요새 잘 돼 있어요. 손택스라고 그 앱을 깔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네. 가보시면 요런저런 계산기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질문을 하나 답을 해드리고 갈까요? 세무사님한테 질문이 왔는데 제가 올해 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회사 소속이 아닌데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제 것도 같이 하면 되나요? 저는 따로 해야 되나요? 김아현 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본인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이라서 돌아오는 5월에 그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다니다가 올해 퇴사를 했으면 1월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안 느끼고 5월에 하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은 내가 그 다니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 많네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이윤희 님도 그러면 회사가 해주는 거 아니니까 내년 5월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오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집이 원래는 3억 원까지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4억 원까지도 범위가 확대가 된다. 공제율도 좀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는데 올해부터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이 대상 주택에는 오피스텔하고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공제율도 상향이 돼서 그 총 급여액이 5,500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8.7%,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6.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진호님은 2월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못 해주면 5월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공제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연말정산 시점이 그 뒤로 미뤄진다 이런 말씀이고 소득공제는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세무사님?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인데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로 작성하셔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광고도 참 많이 나와요. 연말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인데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도가 좀 늘어납니까? 그동안에 이제 되게 복잡해서 연령하고 소득에 따라 각각 제각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납입 한도가 연금 계좌는 400에서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면 700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다 빼주는 거예요? 전체 다? 또 그렇진 않고요.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른데요. 총 급여액이 5,500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라서 최대 한도까지 동일한 금액을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세액공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겠고 세무사님 보통 이렇게 연금으로 오래오래 쓰세요 하고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은 중간에 돈을 그냥 저는 해지할게요, 뺄게요 이러면은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가는 금융상품이라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가입한 후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이크와 좀 더 가까워져 볼까요, 세무사님? 자, 길형진님. 일용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 일용직입니다.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그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만 해당이 되고요.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고3 아이가 3.3% 떼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기본공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1,000만 원 될 듯해요. 인적공제 물어보시는 거 같죠? 네, 맞아요. 고3 아이면 이제 20세 이하잖아요.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경비를 얼마 썼냐에 따라서 소득이 잡히는 거라서 그건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맘때 맞벌이 가구에서는 요거 서로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남편하고 부인이 함께 일을 한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나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같은 걸 이걸 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한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 금액이 높은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녀를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만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 명당 15만 원씩 해줘요. 근데 만약에 3명이라면 기본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자녀부터 3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 교육비도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세무사님 그건 좀 희한한데요. 애가 셋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데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은 내가 하고 3번을 남편 앞으로 한다고 3번이 그 받아야 되는 만큼의 공제를 못 받는 거 그거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좀 어색하죠 사실. 그렇죠. 그 친구가 3번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1, 2, 3번을 한 사람이 받아야만 셋째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공제를 해준다. 네. 그래요. 요거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기부 관련해서 공제도 받으시고 고향에서 특산물 선물도 오는데 저도 이거 했거든요. 저도 들기름 받았는데 요거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래님은 이런 질문 주시네요.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가 소득공제가 되나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비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신가 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일정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이미 냈잖아요. 우리 월급 받을 때. 이거는 어떤 제도예요? 네, 이 감면 제도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 사항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인데 취업 이후 3년에서 5년 동안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따로 신청해야 되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회사에 먼저 확인한 후에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년인 경우는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시면 올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슬기님은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제가 육아휴직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이제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되십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떤 것들 뭐 내야 되는 거 알아서 내라. 아마 회사에 인트라넷으로 공지가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슬기님. 그리고 계약직으로 기간제 회사에 근무해도 연말정산은 없는 거죠. 계약직이라도 월급 받았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라도 그 회사의 4대 보험을 떼고 이제 급여를
그 매달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참 요게 세법, 세금 이렇게 얘기에 들어가면 참 헷갈리고 어려운 게 많은데 연말정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900~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소득 요건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기타,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이라는 것을 많이들 놓치십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양가족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 부양가족이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잘못 받았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했는데 그럼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되는 가산금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주의하셔야겠어요. 근데 박금희님은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저 말고요. 우리 아들이 월세를 냅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따로 나가 지내거든요. 아들이 낸 월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월세세액 공제는 그 임차한 그 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된 계약자. 세대주나 세대원인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나가서 사는 아들은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알 것도 같고 헷갈리기도 해요, 여전히. 내가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제출합니다 단추 누르고 나서 아차, 이거 빠뜨렸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빠뜨렸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5년 내에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종합신고 할 때 그때는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5월에도 이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리거든요. 직접 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신고했던 그 소득세 신고서가 불러져 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5년 안에 경정 청구라는 거 수정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1169님 자영업자는 왜 연말정산이 안 되나요? 카드도 많이 쓰는데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연말에 하시는 건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때 하시면 관련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더 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잘 챙겨서 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아주 그냥 도움이 많이 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윤희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